이제 설 전까지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이따 가서 인사나 한번 시켜드릴게요. 왜요? 어차피 니네 계속 이제 뭐 오답 뽑고 막 그런 거 하고 할 때 질문할 만하니까 이번 질문은 또 여자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립방정식 얘기를 했어요. 페이지 잠깐 한번 펴보시겠니? 124페이지 124페이지 아 제발 124페이지 펴주면 안 될까? 응? 이거 뭐 하기 싫어? 응? 오늘 테스트 보자. 양이 좀 적어요 대신에. 한 14문제였나? 너네 17문제네? 땡! 아니고요. 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방정식의 핵심이 뭐였어요? 방정식의 핵심은 왼쪽과 오른쪽, 사실 이 친구들을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이라는 숫자는 1이다 라고 쓰면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잖아. 난 이런 거 안 배웁니다. 뭘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럼 이런 식들은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예를 들어 3이다 이렇게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을 리가 없습니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언제 얘네가 같아지는지가 궁금했어요. 여기서 잘 봐. 문자가 몇 개 있으면 한 개 있으면 문자가 한 개 있으면 내가 풀 수 있었어. x가 2면 정답이 나와요. 대답할 수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번에 뭐 한다고요? 연립 1차 방정식 한단 말이야. 연립 1차 방정식. 무슨 의미냐? 문자를 몇 개로 늘리겠다? 2개로 늘리겠다는 얘기야. 문자를 2개로. 그래서 x 플러스 y가 3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가 너무 많아요. 무한개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테스트도 너는 들어가 있다. 넌 딴 거긴 한데 오늘 테스트에 어떻게? 여기 있는 순서상의 해를 구해라 혹은 해가 아닌 거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우리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배운 거. 해를 구하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와 있는 해를 판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x 플러스 y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5였다고 치자. 너의 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첫 번째가 1,4 이런 거야. 그럼 x에 1을 집어넣고 y에 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겠죠. 그럼 너는 해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게 2,6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성립을 안 하지. 그럼 이 친구는 해가 아닌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립방정식은 연속해서 성립하는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은 거라는 건데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1인 경우 봐봐. x 플러스 y가 1인 경우 이런 경우는 엄청 많아요. 그치? x가 0, y가 1 가능하고요. x가 마1, y가 2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야. 다시 밑에 있는 x 마이너스 y가 3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녀석을 동시에 성립하게 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 물론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좀 배울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검색 엔진을 펼쳐요. 검색 엔진을 펼친다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 조건을 따져봐. 만약에 조건으로 남자면 괜찮아요 하면 사람이 엄청 많겠죠. 맞아요? 여기서 조건을 하나만 더 겁시다. 앞에다가 뭘 붙여요? 잘생긴을 만약에 같이 붙여봐. 오케이?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될까? 훨씬 줄겠죠. 맞아요?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또 붙여봐. 광주에 사는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면 어때요? 조건이 엄청 줄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너 하나를 만족하는 거 너무 많아. 남자만 얘기하면 너무 많아. 혹은 잘생긴만 얘기하면 많아. 잘생긴 여자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광주에 사는까지 얘 혼자만 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람은 어때요? 엄청 적겠죠? 맞아? 같은 맥락이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일단은 하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결국에 너라는 정답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해야 돼.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는 만족하고 두 번째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해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해를 찾아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이런 거였죠. x 플러스 y가 5다 그러면 가능한 순수쌍이 쭉 있을 거고, x 플러스 2y가 6이다 하면 가능한 순수쌍이 쭉 있어요. 그 녀석들을 가져다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4,1입니다. 대답할 수 있다 했었지. 오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상태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 한번 1번 봐보겠어요? 126페이지 1번. 태현이도 넘겨봐. 다음 중 미지수가 몇 개인? 2개인 1차 방정식은 뭐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지수가 2개야. 그리고 1차여야 돼. 그럼 너는 해. 자, 1번 봐봐. x 보이죠? y도 보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y가 몇 차예요? y가 2차죠. 내가 찾고 있는 대상이 아니지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몇 개야 문자? x 하나, y 하나, 둘 다 1차니까 1차 방정식이 맞아요.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 맞아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3번 어때요? 쌤, y도 보이고 x도 보이고 1차 맞는데요? 근데 우리는 정리했을 때 기준이에요. 정리했을 때 기준. 얘를 넘기면 0이라는 친구는 2x에다가 더하기 y에 마이너스 7에서 y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y까지 쓰겠죠. 그럼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가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 남는 결론이 0이라는 건 2x 마이너스 얼마다? 7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문제 몇 개 남았어? 하나. 그래서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체크할 수 없고요. 4번까지는 얘기할게. 계속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배운 거야. 분, 모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거 1차식이니? 아니야. 이거 분수식이야 그냥. 4번 같은 건 문자는 2개가 맞지만 1차가 아닙니다.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나타내자 우리 이미 부등식 활용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부등식 활용을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기 써져 있는 이 문장을 가져다가 식으로 바꾸는 연습이 이미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하시면 돼. 자,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xg과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 지방 y를 섭취해서 총 2100kcal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g당 4kcal니까 xg이 있으면 4 곱하기 x 이만큼을 얻었겠죠. 당연한 얘기잖아. 거기서 더하기 얼마? 9kcal의 지방을 y만큼 얻었어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를 얻었다? 2100kcal를 얻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연습이 그냥 돼야 돼. 계속 틀려도 상관없고 꼭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오른쪽이 맞나? 3번 보자.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건 도대체 뭐니? 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보시면 돼요. x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어봐. 오케이? x에 마삼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y 그거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가져다가 y는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y는 결국엔 마이너스 5분의 11이야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9를 넘겨서 플러스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5를 나눠서 이렇게. 그렇지? x에 마삼을 넣었더니 그 결과로 y가 이게 나와줬잖아. 너는 해가 맞아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다시 조금 궁금하다 하면 또 집어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마일과 1을 집어넣어보자. 자, x에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y한테 마이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5. 그러면 그게 2가 실제로 되는 게 맞죠? 맞아요? 너도 맞는 말이야. 0 집어넣고 5분의 2 집어넣어달래. 해볼게.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 2. 결론은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다 대입했더니 알 수 있습니다. 5번 한 번만 넣어볼게요. 정수가 편해서. 4 집어넣으면 12가 나오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 가져다가 이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x, y의 순서쌍이 1차 방정식의 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너를 뭐 했을 때? 넣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올바른 식이다 이 얘기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고, 더하기 y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a가 나올 거고, 그게 얼마예요? 1이에요.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5a라는 건 얼마가 돼요? 5가 될 거고요. 결국에 a는 양변을 5로 나눠서 1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1차 방정식이긴 한데 xy에 대입을 한 뒤에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죠? 대현아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a가 얼마다? a가 1입니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볼게. 이번엔 k, 그 다음 k 플러스 2가 전부 다 해래요.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대입을 할 겁니다. x자리에 k를 넣고요. 마이너스 8 쓰고 y자리에 얼마? k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빼기 5를 했더니 그게 얼마다? 0이다. 이 정도로 식이 써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어야 되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계산을 이제 해보자. k에다가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그게 0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21은 얼마다? 0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인 걸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k는 마3이구나 찾으시면 문제가 끝나요. 지금 얘가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너보고 연립 1차 방정식 풀려고 한 적이 아직 없어. 맞아? 그럼 나한테 뭐 시켰어 내가 이거? 연립 1차 방정식 풀려고 한 적이 없대. 나한테 뭐 시킨 거야 이거? 내가 뭘 줄게? 해를 줄게. 해를 준다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집어넣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해를 줄게. 그거 대입시켜봐. 내가 해를 줄게. 너 그거 대입시켜봐. 그냥 이 정도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시네. 스테이플러에 심 넣는 것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XY의 해로 갖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잘 알려줄게. 이제 들어봐. 얘를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래. 오케이? 나중에 우리 조금 있다가 지민이가 올 때쯤 되든가 너무 늦으면 뭐 못할 거고요. 해갖고 내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그냥 알려줄 거야. 뭘 알려준다고? 연립방정식 푸는 걸 알려줄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더 편해요. 오케이? 지금 한번 대입해볼게. 몰라. 아까 전화했을 때 초등학교 쪽이라 했으니까 거기서 보건소 타고 더 와갖고 내려내가 지금쯤 내릴 때쯤 됐을 거거든? 그럼 그러고 또 걸어오고 하면은 한 10분 안쪽으로 오지 않을까? 지민이가 생각보다 아침에 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치? 환승해야 돼요? 아닐걸? 목현동에서 한 큐에 쭉 타고 오면 되거나 아니면 버스 정 없으면 와서 보건소에서 갈아타야 될걸? 자, 지금은 방정식 푸는 거 몰라요? 대입만 할 거야. 자, 마일과 3을 여기에 집어넣었어. 대현아, 마일 더하기 3은 얼마야? 2죠. 오른쪽도 2지. 성립해 안 해? 해. 너는 괜찮아. 똑같아요. 대입해보자. 마일 집어넣고 3 집어넣자. 마일에 마이너스 붙이면 1 나오죠? 여기는 3 나오지? 합치면 4가 되죠? 이거 쉽게 다르지? 성립을 안 하네. 너는 틀렸어. 그러면 쟤는 해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하는 거야. 빨리 하게 이제.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2, 3 집어넣으면 3이니까 계산하면 1이죠. 벌써 틀렸어요. 오케이? 야, 첫 번째 거 틀렸으면 다음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넘어갈게. 다시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 3 넣으면 12죠? 맞아요? 그럼 12 마이너스 3은 얼마야? 9죠? 너 틀렸습니다. 오케이? 빨리 해볼까? 마일 넣으면 마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결론은 마이너스 16 괜찮죠?
마일 넣으면 마사, 3 넣으면 3. 그러면 마이너스 1 괜찮죠? 둘 다 괜찮은 식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되고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 풀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은 얘기네. 너의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는데 그 친구가 2, 마사야. 2, 마사야.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입을 해볼게. 2a 플러스 y가 4니까 마이너스 4 그게 2다 라는 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식은 뭐예요? 2 집어넣으면 10이 나올 거고 마사 집어넣으면 마사 b가 나오겠죠. 그게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렇지? 넘기고 약분하면 a는 얼마다? a는 3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 어떻게 돼요? 암산 좀 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4b를 넘기면 4b가 되죠. 마이너스 6을 넘기면 플러스 6이 되면서 왼쪽이 16, 오른쪽이 4b거든요. 약분하면 b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3, b가 4가 나왔으니 두 녀석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내가 찾는 정답 이렇게 되겠지? 괜찮은데요? 나 계산 잘하지? 너도 연습 좀 해서 이렇게 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냥 어떤 경우?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 일단은 배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지민이가 와야 되는데 5분만 쉬었다가 사실 지금 쉬는 시간 원래 아닌데 5분만 쉬었다가 지민이가 그때까지 안 오면 바로 할게요. 오케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일부러 기다린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단 말이야. 뭐를?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가 대입법, 두 번째가 가간법이야. 오케이? 첫 번째가 대입법, 두 번째가 가간법이고 먼저 팁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중학교 기준으로 가간법을 훨씬 많이 써요. 가간법이 훨씬 쉬워 처음에. 그래서 가간법을 계속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넘어가시면 연립 1차가 아니라 연립 2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간법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대입법을 많이 쓴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나는 이런 방정식을 풀 줄 알아. 2x 플러스 1이 7이야 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 줄 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못 풀어. x 플러스 y가 5고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건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얘는 두 개를 주는 이유는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 너는 풀 수 있는데 너는 못 푸는 이유가 뭐지 생각해보면 유일한 체제는 딱 하나예요. 얘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지. 둘 다 1차는 맞아. 너는 문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넌 문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나는 문자를 몇 개로 만들면? 하나로 만들면. 문자를 하나로 만들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쟤를 문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2개인 거예요. 오케이? 목표가 뭐라고? 문자 하나 만들기. 나중에 와서 쌤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고 보면 문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정리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대입법은 어떤 개념이냐? 대입법은 문제풀이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친구 둘 중에 하나 본인 편한 대로 첫 번째 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야. y는 5-x야 라고 생각을 해본대요. 오케이? y는 5-x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 두 번째 식을 x는 그대로 쓰시고요. 앞에 마이너스 2까지는 그대로 썼어. 근데 정확히 무슨 자리에? 정확히 y라는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5-x를 집어넣어요. 오케이? 다시 y가 5-x니까 앞으로 두 번째 식에선 뭐라고? 5-x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5-x가 딱 들어가겠죠? 그렇지? 저게 y니까.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식을 써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되냐? 첫 번째 식은 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됐고요. 그 식을 y 자리에 대입을 했죠. 그래서 방법이 대입법인 거야. 대입을 하고 났더니 문자가 몇 개 됐어, 대현아? 문자가 2개 됐죠?
오케이? 아, 속았잖아 이 새끼야. 문자가 하나 됐죠? x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너가 x 마이너스 10 플러스 2x 그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을 계산하면 3x가 되고요. 너네들을 계산하면 플러스 9가 돼요. 그렇지? 두 개 계산하면 3x 플러스 10을 넘기면 9가 돼요. 양변을 뭘로 나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얼마 나와? 3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가 이전까지는 여기까지 하면 답이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돼. 뭐가 아직 안 나왔냐면 너 x는 구했잖아. 우리 뭐 또 구해야 돼? y도 구해야 돼.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랑 y의 관계를 하나 알고 있었죠. 맞아요? x 자리에다 3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때 y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3이고 y가 2예요 라고 문제가 풀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원래 있던 2x 플러스 1은 7이다라는 식과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식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였어? 문자가 너는 하나 있고 문자가 너는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고 싶었어. 오케이? 그래서 대입법을 활용할 때는 첫 번째 식을 정리해서 집어넣고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요 식이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너를 두고 대입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웬만하면 전개를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가감법을 설명을 해줄 건데 가감법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감 이렇게 있잖아. 가가 무슨 가짜일까? 한자로 가랑 감이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어? 가는 더할 가짜야. 감은 빼는 감자야. 그러니까 우리 가속 이렇게 얘기하고 감속 이렇게 얘기하죠. 속도를 더하면 가속, 속도를 줄이면 감속이지. 맞아? 자, 그래서 가감은 더하고 빼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너네들은 처음 보는 느낌일 거거든요. 물론 수업 중에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x 플러스 y가 5라는 식과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잖아. 너네 식 자체를 식 자체를 더하거나 뺄 거야. 이 상태에서 식을 이런 식으로 쓰고 계산을 할 건데 잘 봐. 우리는 더하고 빼서 결국에 목표가 문자를 몇 개 냅두는 거야? 하나 냅두는 거지. 맞아? 그럼 네가 여기서 이 두 식을 더하면 문자가 사라지니? 안 사라지거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지 x가 사라지겠지. 맞아? 그래서 이 친구의 목표 자체는 문자를 사라뜨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더해야 할지 빼야 할지는 문자가 사라지는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뺄게. 잘 따라해봐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면 x에서 x를 빼면 사라지겠죠. 맞아요? 사라졌고요. 두 번째로 y에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2y를.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y 잘 들어. y 더하기 2y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왼쪽에 남은 식은 3y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하세요? 너네들을 뭐 했다고요? 뺐다고요?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지금 와갖고 이제 뭐 그런 거 못하면 안 돼. 이거 계산이 항상 틀려올 때가 있더라고. 3y가 나옵니다. 오른쪽 5에서 뺄 거야 마이너스 1을. 5 빼기 마이너스 1은 결국에 5 플러스 1이죠. 답은 얼마?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3y가 6이야 라는 결론이 나왔어. 너가 잘 들어. 더하고 뺐더니 만약에 여기 x, y가 살아버리잖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y만 남아있어야 돼. 혹은 x만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 양변을 나누면 y가 얼마? 2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너가 2면 이 친구 2 집어넣으면 x가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2가 온 거니까 x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감법을 풀어봤더니 두 식을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뺐어요. 이번엔 필요하면 더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방식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마지막에 중요한 건 문자 하나 찾았다고 끝인 거 아닙니다. 그 문자를 다시 다른 식에 대입해서 다른 문자가 뭔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가감법과 대입법이고요. 대입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넘어가겠다. x는 y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가감법 같은 경우엔 더하거나 빼서 정리를 하겠다. 이 정도고요.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일단 복잡한 방정식 딱히 언급은 안 해도 되죠. 괄호가 있든 소수가 있든 분수가 있든 계산하면 되잖아. 이 정도는 그렇다고 치고요. 밑으로 넘어가서 A는 B는 C다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은 표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는 앞으로 이 세 가지 꼴 중에 하나를 너 편한 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어떻게? 세 녀석이 전부 같잖아. 그럼 둘이 같고 둘이 같아야 되지.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하나하나 쓰시면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두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온다. 뭐 이 정도일 거고요. 해가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요거 대입법으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2번을 풀 거야. 잘 들어야 돼. 2번을 내가 대입법, 가감법 두 개 다 풀어 드릴게요. 이 친구, 자, 빨간색으로 푸는 게 대입법인데요. 지금 식을 눈으로 봐봐. 눈으로 봤더니 y가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y는 너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y 위에 있는 식에다가 y 자리에 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위에 식을 다시 한번 밑으로 써볼게요. 너는 3x야. 그 다음 빼기 5고 y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결론이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3x 그 다음 플러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40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쓸 수 있지? 계산하시면 8x 그 다음 40을 넘길게요. 마이너스 40이 넘어가면 플러스 40이죠. 40 빼기 16 하면 얼마 나와요? 24 이렇게 나오겠네. 오, 그러니까 x는 얼마야? 38에 24니까 3일 거야. 대답할 수 있겠죠. x가 3이면 그 다음에 그 x를 다시 아무 식에나 집어넣으면 돼요. 둘 중에 아무 식 상관없어. 근데 너가 봤을 때 편한 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다 넣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8 빼기 3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나와요? y는? 5가 나와야 되겠다. x는 3, y는 5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감법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봐. 위에 있는 식이 3x-5y였고 밑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16이잖아. 옆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정리해볼게. x 플러스 y가 8이야. 이렇게 정리해둘 수 있죠. 잘 들어. 잘 들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몰랐었거든 어릴 때. 그래서 몇 번 틀렸어요. 요거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돼야 돼? 더하고 뺐을 때 남는 결론은 문자 몇 개 남아야 돼? 문자 몇 개 남아야 돼? 어? 찍어 1, 2 1 시키 봐라. 계산을 했을 때 문자 하나 남아야 돼? 근데 루미야 여기 있는 거 더하거나 빼서 x나 y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요? 더하면 x 사라져? 안 사라져? 더하면 y 사라져? 안 사라져? 빼면? 안 사라져? 빼면? 안 사라져?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뭐 하도록? 사라지도록.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바꿔서 쓰는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냅둬도 돼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냅두고 밑에 있는 친구의 개수를 둘 중에 하나에 맞추는 거야. 지민이가 선택해. x를 3으로 만들래? y를 마이너스 5로 만들래? 혹은 5로? x를 할래? 그러면 x를 3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전체 식에다가 전부 3을 곱할 거야. 그럼 몇 x 돼요? 3x 돼요. 그렇지? 몇 y 돼요? 3y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8에다가도 3을 곱해야 돼. 3을 곱하면 얼마 나와? 24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위에서 아래를 뭐 하자? 빼자. 심심하면 아래에서 위를 빼도 돼요. 그게 좋으면.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3x, 3x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5y에서 빼는 거야 3을. 그럼 왼쪽은 뭐가 남아? 마이너스 8y 이렇게 남겠지. 다시 너네 둘을 빼면 뭐가 나와? 너 마이너스 16이고 너 마이너스 24가 되잖아. 결론이 마이너스 40이 나오죠.
오케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8로 나눠야 돼요. y는 5가 되겠다.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y가 온 걸 알았으면 이제 너 편한 대로 아무 식에 집어넣어. 근데 웬만하면 숫자를 작은 게 편해요. y자리에 5를 딱 집어넣으면 x 플러스 5가 8이에요. x 얼마여야 돼? 3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할 수 있다? 3, 5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3, 5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논수령, 수행평가를 보든 혹은 서술형 시험을 보든 이 내용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쌤이 대입법을 원하면 대입법을 푸시면 되고요. 가간법을 원하면 가간법을 푸시면 돼요. 두 가지 다 못하시는 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가 익숙해지고 나면 편한 걸로 찾아서 푸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2번 봐봐. 그 밑에 있는 2번 이것까지만 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 친구도 얘는 가간법으로 풀어달래. 근데 내가 가간법, 대입법 둘 다 보여줄게. 내가 대입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어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대입법보단 가간법이 편하거든. 내가 파란색으로 계속 가간법 한번 써볼게. 가간법으로 풀면 오른쪽에 쓰면 지금 벌써 결론이 나와요. 잘 봐봐. x끼리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사라져. 그치? y는 어때요? 부호만 다르지? 없앨려면 없앨 수 있거든? 너가 x를 정 없애고 싶으면 2배를 하면 되고 귀찮으면 이 상태로 두 식을 더 하면 돼요. 써볼까? 2x 플러스 3y에다가 그게 6이야. 다시 4x 마이너스 3y에다가 그게 1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식을 더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더할 거예요. 그러면 3y 마이너스 3y는 사라지겠지? 맞아? 2x 더하기 4x 하면 왼쪽은 6x만 남겠죠? 똑같아. 6 더하기 12 하면 오른쪽은 18 남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요. x가 3인 걸 알았으면 y도 계산하면 되죠? 암산 좀 합시다.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와. 오케이?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6이 나온다고. 얘가 6이면 결국에 1로 넘겼을 때 3y는 0이 되죠. 그러니까 y는 0이 나옵니다. 이게 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대입법을 선택하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큰 문제는 아닌데 귀찮아요. 자, 정리를 해야 돼. 네가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선 x는 이렇게 두거나 y는 이렇게 둬야 돼. 그럼 일단 물어볼게. 대현이가 일단 먼저 선택해. 1번, 2번식 중에 어떤 걸로 할래? 1번으로 할까? 루비가 선택해. x는으로 정리할까? y는으로 정리할까? x는으로 정리할까? 자, 그럼 1번씩 한번 정리 이렇게 해볼게. 이 친구 x는으로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2x만 냅두고 남은 거 넘겨. 그럼 그 친구는 6-3y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나 뭘로 두고 싶다고? x는으로 두고 싶다고. 그러면 얘를 x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오케이? x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친구가 결국엔 양변을 나눠야 되니까 2분의 6-3y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x자리에 정확히 쟤를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 4 곱하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2분의 6-3y를 집어넣고 빼기 3y를 쓰시고 그게 얼마다? 1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 여기 있는 요 더러운 식이 전부 x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산을 해줘야 돼. 전개를 하면요. 약분하면 2가 남죠. 그 2는 여기에 뭐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 돼. 분배하면 12-6y-3y가 1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9y가 결국엔 0이 되고요. y가 0인 걸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y가 0인 걸 찾았으면 그 y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 x가 3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x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본인들 입장에선 웬만한 식들이 머릿속에 보인다면 가각법 쓰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대입법을 못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내가 설명하겠다고 조금 어렵게 대입법을 쓴 거고 눈에 보이면 꼬리 눈에 보이면
그때는 대입법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오케이?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볼 거고요. 본인들 하다못해 여기 있는 132페이지까지 연습을 좀 해서 오셔야 다음 주 수요일 시험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오늘 시험까지는 본인들은 부등식 활용에다가 연립방정식 조금 들어갔거든? 수요일 테스트는 연립방정식으로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